안녕하세요, 허석사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미국이 히토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같은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요동치기도 하죠. 도대체 히토류가 뭐길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무기화가 될 정도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어 뜻부터 알고 가는 게 좋겠죠. 히토류 한자를 살펴보면 드물히, 흑토, 무리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Rare Earth Element. 라고 하죠.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탄엄족 15종과 21번, 39번을 포함한 17종의 원소가 여기에 포함되죠. 뜻만 보면 땅속에 드물게 있는 원소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매장량 자체는 풍부한 경우도 있는데 다만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많이 있더라도 품질이 낮은 경우가 많고 히토류 원광에서 분리하고 농축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희귀한 원소이다 보니 히토류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토류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기도 하죠.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이 1억 3천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중 4,400만 톤 정도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고 했을 정도죠. 그런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 2천만 톤에서 4,800만 톤가량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최소치여도 세계 4위이고 최대치면 세계 1위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600만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채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죠. 히토류는 아무리 매장량이 많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토류는 채굴에서부터 분리, 추출, 정련, 합금화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마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나 얻기가 어려운데 다른 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는 대체 물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소량의 첨가만으로도 물질을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특성을 갖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히토류는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산업의 필수적인 연구자석, 반도체용 연마제, 2차 전지, 석유화학 촉매, LED 광원, 레이저, 전투기,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동남아 지역의 에어컨 수요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구동 모터에 사용되는 연구자석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히토류의 가치가 폭증하고 있죠. 연구자석의 주요 원료인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은 전체 히토류 시장 가치의 75%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6년 미국에서 사용된 히토류의 가격은 6.1억 달러였던 것에 반해 창출된 가치는 4,9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800배의 가치가 만들어진 거죠. 이 정도 부가가치 창출이면 너도 나도 히토류를 생산하려고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중국의 매장량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이 많은 이유는 다른 곳에 있기도 합니다. 히토류는 1톤 생산에 방사성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하고 산성가스, 산성 폐수, 유기 폐액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탄소 중립 등에 대한 환경 규제가 많아서 히토류를 생산하려면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됐지만 투자 대비 수익이 크지 않아 생산을 멈추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의 경우 환경 규제가 강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히토류 전공정에 대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17종의 히토류 원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해 전 세계 공급량을 좌우하면서 국제정치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죠. 우선 호주가 2011년부터 히토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018년부터 히토류 생산을 재개했죠. 그나마 비중이 줄어들어 90%에서 70% 정도로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공정 폐기물 등에서 원소를 회수하거나 사용 후 폐기되는 제품에서 히토류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거죠. 자성체 제조 과정에 투입된 히토류 금속의 약 20%에서 30% 정도가 제조 과정에서 회수되어 공정에 재투입되고 있기도 하고 2030년 정도부터 버려지는 전기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히토류 회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산은 전기차 모터용 자석에서 히토류를 98%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관련 기술 연구 개발하고 있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미국 지질조사국과 함께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2위 국가인 베트남에서 히토류 해수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히토류 매장지를 탐색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2011년 일본의 과학자들이 하와이와 타이티 부근 해저 퇴적물에 육상 히토류 총 매장량의 1000배에 이르는 1000억 톤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2020년부터 태평양 전역 공해상에서 히토류 매장량과 특정 지역에 분포하는 이유 등을 연구하고 있죠. 미국 같은 방장 사기맵을 보면 단군 할아버지는 왜 이곳에 터를 잡으셨나 싶기도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면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자원 부국이 부럽지 않은 과학기술 부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이 영상이 히토류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